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ERP 인사 2급 이론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ERP 인사는 제가 23년 4회차부터 업로드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실기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번 내년에 24년도 1회차부터 이론도 같이 업로드를 진행을 할 것이고, 이 업로드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ERP에 대한 이 핵심 정리,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는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는 이 이제 공통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이 경영혁신과 ERP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ERP를 배울 때 이 ERP에 해당하는 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ERP는 회계 프로그램만 쓰는 게 아닙니다. 회계 외에도 인사에도 쓰이고, 그리고 생산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자재,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회계 프로그램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사실상 생산하고 물류는 프로그램 자체가 따로가 없어요. 없으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기존의 방식을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ERP 전입니다. 그래서 ERP 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회계 인사 쪽에 이제 필요한 이제 생산 물류 쪽에서 이제 자료를 부탁해가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재입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방식을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많이 들어갔고, 현재 지금 ERP로 쓰고 있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 하나에 모든 기능 자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한만 딱 돼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ERP는 회계뿐만이 아닌 여러 곳에서 이제 한 곳에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RP 프로그램에서 이 자체가 기업용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ERP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는 기업에 꼭 취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ERP를 꼭 취득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세무사무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굳이 ERP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한번 따보겠다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좋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인사 쪽이기 때문에 인사 쪽에 해당하는 ERP는 통합 4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BPR입니다. BPR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의 약자인데 특히 BPR은 시험 문제 때 많이 나와요. 진짜로 엄청 많이 나와요. 1년에 막 몇 번씩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PR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자면은 BPR은 간단하게 업무 재설계,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이 핵심 부분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재설계를 하는 거예요. 재설계. 그러니까 이게 BPR이라는 거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재설계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중점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BP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PR은 ERP하고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같은 친구로 거의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봤을 때 첫 번째 거는 BPR을 실시한 후에 ERP를 구축하는 방법. 그러니까 BPR을 실시를 하면은 ERP를 구축을 하는 거고 BPR과 ERP의 구축을 병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ERP하고 BPR은 서로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RP가 있어야지 BPR이 있는 거고 BPR이 있어야지만 ERP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ERP를 구축하기 전에 BPR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의 성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극대화되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점증적으로 개선을 한다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시험 치기 딱 일주일 전에만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PR의 필요성은 요 세 가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ERP의 특징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ERP 특징은 기능적 특질과 기술적 특징을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도 보는데, 다음 중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ERP 특징 중 기능적 특징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많이 물어보고요. 다음 중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의 분류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많이들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특징은 많이들 이제 물어보는 거,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합니다. 선생님, ERP는 왜 다언어를 지원하죠? ERP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쓰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이들 쓰고 있고요. 세계에서도 ERP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유튜브를 제가 ERP를 봤을 때, ERP를 제가 이제 영어 자체를 제가 잘 모르니까 번역을 해서 이제 보니까 ERP는 거의 다 공통적인 언어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ERP인데 다 쓰는 건 똑같고요. 근데 안에 있는 프로그램 상세 내용 자체가 국가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다 통용을 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다국적, 다통화, 다통화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뭐 그 다음에 에스파뇰,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언어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달러, 엔화 이렇게 해가지고 다통화를 쓰는 거하고, 다언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언어 자체를 한 곳에만 언어가 아닌 여러 군데의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거죠. 그 시스템 확률 설정. 그러니까 시스템 확률 설정인데, 그 실무에서 이제 물어봐요. 시스템 확률 설정에 해당하는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 해가지고 그 기능적 특징에 있는 이 시스템 확률 설정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적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 업무 및 대기 시간을 배제한다. 실시간 정보 처리. 왜냐면은 ERP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회계뿐만이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사도 쓰고 물류도 쓰고 생산에도 쓰니까 중복 업무 배제가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중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프로그램 안에 다 전산이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신속한 내용 자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ERP의 최대의 장점이자 최대의 기능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근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PR을 지원한다. 아까 위에 얘기했었죠. ERP는 BPR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고, BPR은 ERP가 있어야지 존재를 하더라.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효과. 이거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파라미터. 그 다음에 경영 조기 경보 체계 구축 기능, 투명 경영 수단. 이것도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능적 특징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특징. 자, 요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4세대 언어 개발입니다. 요거는 IT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전 잘 모르고요. 그래서 4세대 언어 개발. 그 다음에 요거 객체 지향 기술. 이거 문제에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기능적 특징 중 올바르지 않는 것 해가지고 객체 지향 기술을 좀 많이 넣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 기술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거 요렇게 한 번씩 꼭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ERP 시스템 도입입니다. 요거는 또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다 적진 않았고요. 자세한 거는 기본서를 보아주시면 좋고요. 저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만한 핵심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핵심만 자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ERP 패키지 선정 기준입니다. 그 ERP는요, 그 공식 홈페이지 뭐 이카운트 ERP랑 그 다음에 ERP IU, 그 다음에 iCube 이런 데에서 이제 보자면은 이제 ERP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패키지마다 금액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키지를 내가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거기에 선택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패키지 선정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가지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요구사항이 부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사항을 부합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즈.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하죠. 자사에 맞는 패키지. 요거는 사실상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기업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패키지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쓸데없는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RP가 존재를 하더라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그래서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요. 당연히 현업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꼭 잘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요겁니다. ERP 시스템 도입의 성공과 실패 요인입니다. 요거 문제에서 잘 나와요. 특히 ERP 회계 2급할 때 잘 나오니까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ERP 이제 회계 인사 2급에서 이제 한번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경영자가 우유부단하게 우리 ERP 회계 쓸까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파가 던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회사 규모도 커졌고 사세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 우리는 기존에 있는 도전 프로그램을 못 쓰겠습니다. 왜냐? 현재 지금 관리부 쪽에서도 다양한 이제 요구 사항이 지금 많다 보니 경리부 쪽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ERP를 써서 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반면에 기업 전원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누구는 반대합니다. 누구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가는 분위기로 가야 돼요. 아씨, ERP가 하기 싫은데, 이거 프로그램 좀 별론데, ERP 말고 그냥 기존에 쓰던 거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나는 끝까지 반대해요. 그럼 내가 사장 입장에서는 자네 혹시 잘리고 싶지 않으면은 프로그램 하는 게 좋다네. 라고 그 한마디면은 이제 수긍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전원 참여 분위기로 가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구성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T 중심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실패 요인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운용을 할 수 있는 경험자를 한번 위주로 이제 인력을 한번 구성을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채용 공고 할 때 회계 쪽 인사 쪽 채용 공고를 올릴 때 ERP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 구성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교육받으면 되죠. 교육받으러 가시면 되죠. 교육받으러 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적었던 거 우수하며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 이게 당연한 거죠. 커스터마인 최소화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최대화라고 하면 다 틀려요. 최소화로 보셔야 되고, 철저한 사전 준비. 약간 MBTI 중에 J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죠. 약간 그런 쪽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 요인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패 요인입니다. 이거는 성공 요인은 약간 좀 내가 장점 위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 위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실패 요인은 약간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실 때 ERP에 대해서 좋은 거다 그러면 다 정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패 요인 같은 경우에는 기능 및 자질 부족이에요. 사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도 못 쓰잖아요. 쓸 줄 몰라요. 그럼 다 무용지물이에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페이지 쓰지만 우리 페이지도 쓸 줄 모르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능 및 자질 부족은 실패 요인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두 번째 능력 부족. 모르면 교육 받으러 가면 되고 컨설팅 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쓸 줄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는 프로그램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ERP 금액 한두 푼 아니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능력 부족. 얘는 실패고.
세 번째는 기업의 관심 부족. 이건 솔직히 이거는 경영자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게 관심을 갖고 ERP 잘 쓰냐 못 쓰냐 그걸 활용하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이 관심이 부족하잖아요. 쓰나 마나예요. 아무도 안 쓰려고 해요. 아니 프로그램 못하러 써요. 다시 도전 써요.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IT 부서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사실 IT 출신이라고 하면은 회계 쪽에서 IT 출신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한 100명 중에 난 거의 없다 보거든요. IT 중심 쪽으로 가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 자체의 부서를 관리부인데 IT 중심으로 사람 다 뽑겠어요? 인력이 더 안 될걸요. 그리고 안 갈랍니다. 그런 쪽에는. IT 출신들은. 왜냐면 자기랑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IT는 컴퓨터 만지는 쪽인데. 관리부 쪽 가서 현장 가가지고 몇 개 있고 조사해가 전산 치고.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IT 중심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다음 업무 단위별 추진한다. 누구는 프로그램 쓰고 누구는 프로그램을 안 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 쓰는 분위기로 가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업무 단위별 추진은 당연히 실패. 현재 업무 방식의 고수. 이거는 업무 단위별 추진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최고 경영진을 배제시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최고 경영진을 배제시키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왕따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건데, 회사가 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최고 경영진을 배제하는 거는 회사가 망하는 요인이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도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경영자가 항상 이 프로그램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꼭 인식을 해줘야지만 프로그램이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 경영진을 뺀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축 절차 이거 순서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분석, 설계, 구축, 구현입니다. 분석은 당연히 처음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 설계하고 구축, 구현입니다. 이거 구현 구축이 아니에요. 구축, 구현이에요. 이거 순서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그냥 이것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확장형 ERP입니다. 요새 최근 문제에서 확장형 ERP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확장형 ERP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지식 경영 시스템, 경영자 정보 시스템, 공급망 관리 SCM, 의사결정 시스템 DSS, 고객 관계 관리 CRM, 전자상거래. 요거 꼭 한 번씩 꼭 읽어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시면은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 네 가지 꼭 한번 꼭 읽어만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확장형 ERP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특히 이제 애널리스틱 쪽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요새 ERP 프로그램 자체가 서버로 이제 아직도 쓰는 이제 회사가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클라우드 형식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회사 자체가. 클라우드. 요새 ERP도 클라우드를 엄청 많이 써요. 이카운트 ERP도 클라우드로 쓰이고요. ERP IU는 서버로 쓰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 저도 ERP IU를 써봤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 다음에 i큐브도 서버로 쓰는 데가 있다고는 들은 바가 있고요. ERP 최근에 이제 도저히 만든 ERP10이 있어요. ERP10은 클라우드 쓰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클라우드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디바이스 설치가 필요 없이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꾸겠습니다. 필요 없이 이렇게 바꾸고요. 자,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클라우드로 쓰다 보니까, 클라우드 자체에서 자체 이제 IP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설치할 필요가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굳이 필요한 설치는 없어졌고, 그래서 언제든지,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내부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버를 다른 곳에 이제 두는 거죠. 약간 카카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도
우리가 이제 채팅을 입력하면은 서버는 다른데 이제 저장되잖아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위한 장비 관리 업무와 PC 서버 장원 등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비용이 엄청 내려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ERP는 월 사용 금액으로 이제 결제가 됩니다. 약간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네이버 마이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저 네이버 마이박스 월 결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게 최대 장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 이게 최대 장점이면서도 최대 단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서버가 공격받으면은 유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디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디도스 같은 이런 이제 서버 공격을 받으면은 약간 뭐 유실되거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깝고요. 그 다음에 약간 최대 단점 중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설치하는데 제약을 따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최대 단점이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약간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거나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 꼭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서비스 IaaS, PaaS, SaaS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은 이스, 파스, 아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카운트 ERP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그 이스, 아스, 사스에 대해서 정말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카운트 ERP 혹시 그 홈페이지 한번 보아주시면 한번 좋고요. 그래서 IaaS는 서버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대해서는 IaaS가 담당을 합니다.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에 있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버가 있는 거죠. 이 서버 자체가 IaaS에 의해서 맡고 있는 클라우드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aaS는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프로그램 운용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개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SaaS는 S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활동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프로그램 쪽으로 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해서 만약에 이제 서버를 두는 위주다라고 하면은 IaaS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 하면은 PaaS고 프로그램을 운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서버 접속해 주는 거는 Saa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은근히 나오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ERP로 진행하고 있는 게 요새는 이제 확장형 ERP 이제 현재 우리는 쓰고 있는 시장 확장형 ERP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무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기본서를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ERP는 경영혁신과 ERP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출처는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단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 다음 파트인 본격적으로 인사 파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